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느끼는 증상도 없으면서 그냥 언제나 뿌리 끝에만 그 크기대로 있어 준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만약에 옆치아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는 도미노처럼 임플란트로 대체되게 될 겁니다. 치과에 정기검진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살기 바쁜 그런 환경에서도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건치로 살아가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께서 잘 보면 은근히 유독 충치를 두려워하세요. 물론 충치 두렵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충치보다 더 두려운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녀석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치근단 병소인데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고름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고 치과 상식에 있어서의 1타 강사인 저는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투더 포인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만 엄선해서 영상에 담아드렸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왜 생기냐는 거죠.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충치가 심화되어서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오염되게 되면 이 신경을 타고 따라 내려서 뿌리 끝으로 가게 돼서 그들만의 집락을 뿌리 끝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균이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를 그들이 구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충치 세균들은 신경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모두에게 병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능을 하다가 치아가 파절되거나 미세하게 크랙이 생기게 되면 세균들은 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신경을 오염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아도 치아 뿌리 끝에는 병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셋째로 신경도 갑작스러운 어떤 이유로 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센 힘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어떤 강한 쇼크를 받게 되면 신경이 돌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돌연사한 신경의 사체가 뿌리 끝으로 내려가서 병소를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뿌리 끝에 있는 병소는 꼭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아파야 치과에 오잖아요. 차라리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너무 아프니까 막 이렇게 치통 때문에 치과에 이렇게 오게 되지만 저 뿌리끝 병소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환자분들에게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 안 아픈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십니다. 저치근단 병소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크기로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즉 몇 개월 안에 급속도로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커지면 왜 문제냐고요? 저 병소가 만드는 공간은 원래 치아에 뼈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치아를 뼈가 감싸주고 있어줘야 안 흔들리는 건데 저렇게 치근단 병소로 인해서 뼈가 녹게 되면 치아가 흔들려 버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건물의 일부가 깨지면 보수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건물 주변에 땅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생기게 됐다면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치근단 병소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중하게 프로토콜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으면 치아를 면밀히 검사를 해서 그 치아에 세균의 침입 흔적이 있는지, 즉 썩은 흔적이 있는지 혹은 크랙이나 다른 미세 파절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우선 검사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병소가 생겼다? 그럼 저는 우선 보수적으로 치아의 교합을 검사해 볼 겁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치아는 물리적으로 큰 힘을 받게 돼도 뿌리 끝에 병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경이 괴사가 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큰 힘을 받으면 나 부담돼, 아파, 이런 식으로 뿌리 끝에 병소를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아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만 줄여줘도 그런 뿌리 끝에 있는 병소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과감하게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보수적으로,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믿져야 본전인 교합 조정을 우선 시행해 볼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치아가 세균에 침입한 흔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신경치료입니다. 어쨌든 뿌리 끝에 병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의 머리에서 뿌리 끝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입증된 방법은 단연코 신경치료이기 때문이죠. 뿌리 끝 병소가 신경치료를 통해서 반응을 한다면 그래도 해피엔딩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너무 방치된 나머지 골든타임을 놓쳐서 뿌리 끝에만 있어야 될 병소가 솟구쳐 올라서
그래서 치아 뿌리 주위의 뼈와 만나게 되어서 흔들리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늦지 않게 오셔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하면 이 치근단 병소를 막을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상식 안에 답이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면 되겠죠. 이 치근단 병소가 초기에 생겼을 때 원인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를 받은 치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검진해서 그 부분을 신경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은 살아있는 치아와 보철 한 치아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라면 썩어가는 과정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아 안쪽이, 크라운과 치아 사이가 썩어가면서 세균이 뿌리 끝으로 이동해서 또 병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에서 크라운한 치아 뿌리 끝에 혹시 병소가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운과 치아 사이의 계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닦으려고 해도 집에서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과에서 잇몸 케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즉 치과용 기구를 활용해서 치아 뿌리와 크라운의 마진 사이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준다면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치아에 너무 큰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고 있는지 않는지, 다른 데는 괜찮은데 특정 치아만 좀 씹을 때 불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만 씹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갈기도 할 텐데 특정 방향으로 할 때 치아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불편하다면 와서 교합성 외상이 있는지는 않는지 교합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